93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전일야화는 계륵과 칠종칠금과 읍참마속과 출사표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후미나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후미나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계륵, 닭갈비, 한돌자. 계륵은 닭의 갈빗대 득이며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사물의 비유입니다. 문자 신선. 유비와 조조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일입니다. 두 세력의 싸움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사기도 떨어지자 조조군에서 도망치는 군사가 늘어났습니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저녁 식사로 드린 닭국을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진태를 놓고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통원신선. 그때 장수 하우돈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오늘 밤 암호는 무엇으로 할까요? 조조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계륵이라고 하시오. 계륵. 하우돈은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계륵이라고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때 행군주부 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륵이라면 닭갈비가 아니오. 닭갈비는 버리기 아까우나 먹을 것이 없소. 승상께서는 이 한중을 유비에게 내주기는 아깝지만 이득이 없으니 곧 철수할 생각으로 암호를 계륵이라 정하셨소. 문자 신선. 떠날 때 허둥대지 말고 모두 미리 짐부터 꾸리시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이 짐을 꾸리느라 진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조조는 솟아칠 듯이 놀랐습니다. 양수가 자기 속마음을 환히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양수를 살려두면 위험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양수는 군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목숨을 잃었는데 얼마 뒤에 조조는 군대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비롯한 고사성어가 계륵입니다. 무엇을 취해도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빗댈 때 흔히 쓰입니다. 풍운신선. 뛰어난 인재 양수와 관련한 일화가 몇 개 있습니다. 조조가 신하들에게 정원을 만들라고 했어요. 정원이 만들어지자 조조는 대문에 살 활을 쓰고 돌아갔지요. 신하들이 누구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양수는 문에 활을 썼으니 넓다는 뜻의 넓을 활이 아니겠소. 정원 크기를 줄이라는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문자 신선. 또 한 번은 누군가 조조에게 낙이라는 술을 선물했는데요. 조조는 한 모금 마시고 병에 일압이라는 글자를 써 신하들에게 돌렸답니다. 신하들이 멍하니 있을 때 이번에도 양수는 일압을 풀면 1인 1구이니 한 사람당 한 모금씩 마시라는 조조의 뜻을 알아챘지요. 이렇듯 양수는 재주가 뛰어나서라 그 탓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 칠종칠금, 한돌자. 칠종칠금은 일곱칠 놓아줄 종, 일곱칠 사로잡을 금으로 7번 사로잡아 7번 놓아준다는 것이니 상대방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문자 신선. 죽은 유비의 뜻을 받들던 제갈량은 북쪽 위나라를 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나라 뒤쪽인 남만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남만은 오늘날 중국 남부와 베트남, 미얀마 북부에 걸쳐 있던 포악하고 공격적인 나라였는데 당시 남만 우두머리는 맹획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위나라를 치기 전에 청나라 뒤를 다스릴 목적으로 남만을 먼저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남만 정벌을 시작하자 마속이 제갈량에게 말했습니다. 승상, 남만은 멀리 있는 데다가 가파른 산세를 믿고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번에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친다 해도
곧 다시 배반할 것입니다. 승상의 군대가 들이닥치면 틀림없이 항복하겠지만 군사를 돌이켜 이 나라를 칠 때면 우리 내부가 비었음을 알고 다시 침범할 테지요. 무릇 군사작전의 순서는 마음을 공략한 뒤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상께서 그들 마음을 먼저 복종시키십시오. 문자 신선 제갈량이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구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제갈량은 마속과 함께 50만 대군을 이끌고 남만으로 진격했습니다. 한편 자기 용맹만 믿던 명액은 제갈량의 꾀에 걸려 사로잡혔습니다. 당신 꾀에 속아 싸움다운 싸움을 못 해봤소. 다시 당신과 싸워지면 그때는 정말 항복하겠소. 풍원신선 제갈량이 명액을 풀어주자 장수들이 물었습니다. 남만 우두머리인 명액을 사로잡았는데 어찌 풀어주셨습니까? 명액을 사로잡는 일은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기만큼이나 쉬운 일이오. 하지만 그 마음을 복종시키는 일은 어려우니 진심으로 항복한다면 남만은 저절로 손에 들어올 테지. 문자 신선 싸움에 나선 명액은 또 사로잡혔지만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그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곤 했는데 그러기를 무려 7차례나 했습니다. 그제야 명액은 진심으로 더 이상 맞서 싸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명액을 굴복시킨 뒤 그에게 총나라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통원신선 칠종칠금은 제갈량이 명액을 7번 놓아주고 7번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가 명액을 다루던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함을 빗대는 말입니다.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칠종칠금에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정치나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읍참마속 한돌자 읍참마속은 우울읍벨참 말마 일어날 속으로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으로 대의를 위해서라면 측근이라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권력의 공정성과 과단성을 일컫습니다. 문자 신선 유비와 조조가 죽은 뒤 그 자식들과 강동의 손권이 각각 솥발의 형세를 이루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삼국시대를 열어가던 서기 227년의 일입니다. 총나라 승상 제갈량은 이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성도를 출발하여 한중을 장악한 다음 기산으로 진출하여 위나라 군과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나라 국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마이는 스스로 20만 병력을 이끌고 기산에 달려와 방어진을 구축하고 사활을 건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통원신선 제갈량은 위나라군의 방어진을 깨뜨릴 방안 마련에 골몰했는데 결전에 앞서 가장 고심한 문제는 보급 수송로의 요충인 가정을 어떤 장수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싸우는 병사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어야만 기운이 나는 법이니 전쟁에서 보급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호적수로 불릴 만큼 전략에 통달하고 계략이 무궁무진한 인물이었고 제갈량 역시 사마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신선 그런 만큼 그가 가정을 기습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전군을 지휘해야 하는 자기가 가정에 가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안심할 수 있을까? 제갈량이 한참 고심하던 중에 마속이란 젊은 장수가 스스로 그 임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갈량의 절친한 친구일 뿐 아니라 조정 중신인 마량의 아우이고 머리가 비상한 데다 병서를 많이 읽어 군략에도 일가견을 갖고 있는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풍원신선 자원하고 나서니 가상하긴 하다마는 자신 있는가?
제가 병법사라면 읽지 않은 책이 없으면 승상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제가 큰 싸움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전략 요청을 지키는 일 하나 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대는 노예하기 짝이 없는 사마이야. 만약 가정을 잃게 되면 이번 출정은 헛일이 되고 우리는 해군해야 하네. 정그렇게 못 믿으신다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차명에 처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수 없구나. 다만 군율에는 사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문자 신선. 이렇게 다짐한 제갈량은 마속들어 지형지물을 10분 이용해 길을 굳게 지켜 윤활아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섣불리 자리를 움직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마속은 나름대로 지세를 살펴본 결과 제갈량의 작전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력으로 적의 진출입로를 방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그보다는 산 위에다 진을 쳐서 적군을 유인해 역공을 취하는 것이 병법 이론상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진을 치고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풍원신선, 이윽고 윤활아군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결전을 서두르지 않고 산기슭을 포위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럴수록 마석의 병사들은 식수와 식량이 동이 나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승상의 지시에 따를 걸 공연한 짓을 했구나. 마석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자책감과 분노로 입술을 깨문 그는 결사의 각오로 돌진에 내려와 포위망을 뚫으려고 했으나 부하들 대부분은 죽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제갈량이 있는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문자 신선 가정을 적에게 내줌으로써 중원 진출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제갈량은 한중으로 군대를 되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긴 마속은 군율에 따라 참수행에 처해졌습니다. 마속의 재주를 아낀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제갈량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풍원신선 그는 참으로 아까운 인재요 다른 사람도 아닌 마량의 아우이고 나 역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러나 사사로운 정 때문에 군율을 어기면 그것은 마속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되오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러 장수와 병사들에게 어떻게 기강을 말할 수 있단 말이오. 마속은 울면서 제갈량에게 절한 다음 형장으로 향했고 제갈량은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4. 출사표 한돌자 출사표는 나갈출 군사사 표할표이며 중국 삼국시대 청나라의 재상 제갈공명이 이 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임금에게 올린 글을 말합니다. 문자 신선 초간 제1대 황제 요비는 위나라 땅을 수복하지 못하고 죽었으며 반드시 북방을 수복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을 받들어 군사를 끌고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나는데 떠나는 날 아침 초간에 제2대 황제 유선 앞에 나아가 바친 글이 출사표라 전해집니다. 통원신선 출사표에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각 분야의 현명한 신하들을 추천하며 유선에게 올리는 간곡한 당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전후 두 편인데 삼국지의 제갈량전, 문선 등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는 충신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다음 94일 밤 이야기 혼미나자 전일야와는 유시민이 말하는 전라도 혐오증입니다.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ES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